님이 아팠던 걸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남자를 데리고 와서는 말하더라고요. 나 재혼할 거야. 엄마, 내가 재혼할 남자고 인사드리러 왔어. 지금까지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재혼한다고 남자를 데리고 와. 엄마 병원에 있다는 얘기는 아빠한테 듣긴 했어. 내가 엄마한테 말 안 했나? 해외에 잠깐 갈 일 있어서 갔다가 온다고. 형님의 말에 들은 남편이 기가 차다는 얼굴로 형님에게 말했어요. 누나, 뇌출혈로 쓰러져서 열흘 있다가 태어난 거야. 이야기는 듣긴 했다니. 엄마한테 전화 정도는 해줬어야지. 걱정도 안 됐어? 당연히 걱정이야 했지. 난 분명히 해외 간다고 이야기했어. 그날 엄마가 쓰러졌던 거고 일이 있어서 해외 간 건데 어떻게 바로 또 한국에 와. 엄마도 다행히 멀쩡하고 잘 태어났는데 뭐가 문제야? 누나 없는 동안 민정이가 엄마 병간호 다 했어. 그게 바로 며느리가 할 일이야. 원래 시어머니 병간호는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인 걸 뭐 새삼스레 생색내니? 그리고 너 우리랑 인연 끊는다고 하지 않았어? 여기는 왜 왔어? 그런 형님의 말에 옆에 있던 시아버지도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하고 형님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형님이 데려온 남자는 멀뚱히 서서 우리 가족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고요.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분위기가 왜 그래? 빨리 서둘러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시부모님은 형님의 말에 할 말을 잃으신 것 같았어요. 영신이보다 한 살 어리고 아직 미혼이야. 그리고 이야기할 게 있는데 나 혼수로 8천만 원 필요해. 무슨 8천만 원이 필요해? 우리도 결혼할 때 그 정도 안 들었어. 그리고 엄마랑 아빠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재혼을 하니. 엄마랑 아빠는 무조건 내 말이면 만사 오케이인데 무슨 말이 필요해? 내가 한다고 하면 하는 거야. 그런 신우이의 말에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네 엄마 어제 퇴원했다. 오늘 뭐 인사받고 그럴 상황 아니니까 다음에 다시 데리고 오든지 해라.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화를 참으며 말하는 듯한 시아버지의 말에 형님은 한숨을 내쉬며 남자친구를 데리고 나갔어요. 형님이 나가자마자 시어머니는 저희를 보고도 집에 가보라고 하셨어요. 네 엄마가 마음이 많이 힘든가 보다. 나중에 다시 와라. 너희도 신경 써서 와준 건데 이렇게 보내서 미안하구나. 시아버지도 축 처진 어깨를 하시며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저희를 보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런 부모님의 모습에 남편도 속이 상한 얼굴이었고요. 그날 밤에 신우가 저희 집으로 갑자기 찾아왔어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식당 차려준 거 그거 장사 꽤 되는 걸로 아는데 나중에 니네가 식당 물려받을 거 아니야? 우리가 그 식당을 왜 물려받아? 우리가 식당 할 것도 아닌데. 거기 장사 잘 돼서 나중에 팔아도 권리금만 2억 넘게 받을 수 있어. 내가 아무리 장녀고 부모님이 나를 신뢰한다고 해도 나중에 유산은 아들 물려줄 텐데 식당 내가 차려준 거 알지? 나한테 미리 수익금 떼어준다고 생각하고 8천만 원 마련해놔. 니네 잘 살잖아. 잘 사는 올케 덕 좀 보자. 식당이 꽤 잘 된다고? 무슨 소리라는 거야? 식당 매출 얼마인지 난 잘 모르지만 엄마랑 아빠도 한 달 겨우 사실 정도로 버시는 것 같은데 콩알 만한 식당 팔아봤자 뭐 얼마나 나온다고. 내가 식당 차려주고 엄마 아빠 식당 하면서 번 돈으로 너 입히고 키웠어. 그 말은 즉 그게 다 내 덕분이라는 거야. 너도 누나 덕 봤으니 누나도 이제 너 덕 좀 보자고. 5일 뒤에 다시 올 테니까 8천만 원 마련해놔. 단 5일 주고 그게 뭔 소리야. 그리고 우리 그만한 돈도 없어. 올케가 말해봐. 나 아니었으면 올케 회계사 남편이랑 결혼하지도 못했어. 내가 끝까지 반대했으면 너네 이렇게 같이 못 살았다고. 8천만 원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식당 팔고 나오는 돈으로 우리 반반 가를 텐데 그거 미리 달라는 거야. 형님, 어머님 회복하시면 다시 식당 하실 거고 파실 생각도 없으세요.
저희도 식당 팔아서 나오는 돈 욕심낼 생각도 없고요. 그건 어머님 아버님 노후에 쓰셔야 될 돈이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그거 아니면 마땅한 노후 자금도 없으세요. 노후 자금이 왜 없어? 지금 사는 아파트 작은데. 그리고 잘 사는 아들 부부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안 그래? 아무튼 5일 뒤에 다시 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통보하듯이 하고 가는 형님의 말에 남편과 저는 정말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렇게 달라고 해도 줄 생각 없었지만 너무 당연하고 뻔뻔하게 달라고 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형님이 그렇게 가시고 나서 3일 후에 시부모님께서 일찍부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부모님의 전화를 받더니 시댁에 잠깐 갔다고 온다면서 나가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했지만 일단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친정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친정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가 지인한테 무슨 소리를 좀 들었는데 혹시 너도 아닌가 해서. 왜? 무슨 소리 들었길래? 궁금해. 얼른 말해봐. 네 신우 있잖아. 이혼했다고 했지? 너 결혼식에서 엄마 지인이 신우 보고 낯이 익다고 계속 말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지인이 네 신우의 전 시어머니랑 친구더라고. 아, 그래? 세상 참 좁다. 어떻게 또 그렇게 알게 되지? 근데 네 신우의 이혼 사유가 카드론까지 받아서 주식이랑 코인했다가 엄청난 빚을 지고 이혼당했다는 거야. 그래서 양육권까지 박탈당하고 빈털터리에 빚도 많이 진 채로 이혼당했나 보더라. 정말? 나는 그런 사실은 몰랐어. 그저 남편이랑 성격 차이로 헤어졌고 남편 쪽에 경제력이 더 있으니 아이 행복을 위해서 전 남편에게 아이 맡기고 온 거라 소리만 들었거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시댁에 돈이 될 만한 건 야금야금 들고 가서 팔고 도둑질까지 아주 버릇처럼 했나봐. 그러니까 너도 조심하라고. 네 형님 그런 사람이 네 집안 사람이었으면 엄마도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을 텐데 정서방만 보고 결혼시킨 거긴 하지만 정말 어떻게 그런 사람이 네 신우가 될 수 있어? 시부모님도 성격 차이로 이혼한 것으로 알고 계셨고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형님이 제게 결혼 생활을 잘하려면 시댁에 먼저 잘하는 게 첫 번째라고 했을 때 자기도 결혼 생활 잘 못해서 이혼당해놓고 누가 누구한테 훈계냐, 성격 차이 좋아하네 라고 코웃음을 쳤어요. 일단 남편에게 형님의 이혼 사유를 더 자세하게 물어보기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남편은 형님이 이혼한 사유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눈치였거든요. 남편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게 전화가 왔어요. 나 본가에 좀 더 있다가 가야 될 것 같으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고 있어. 아마 새벽이나 돼야 갈 것 같아. 무슨 일인데? 심각한 거야? 일단 알았어. 오면 꼭 이야기해줘. 잠깐 나갔다 온다던 남편은 제가 기다리다 지쳐 잠에 들고 나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침에 밝자마자 형님이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쾅쾅 치셨어요. 당장 문 열어. 아직 자는 거야? 집에 있는 거 맞지? 저는 깜짝 놀라 얼른 옷을 입고 현관문으로 달려가 문을 열어줬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신우는 저희 집 안방으로 쳐들어갔고요. 형님, 이렇게 아침부터 문을 두드리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무작정 저희 집 안방부터 들어오시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됐고, 너희가 8천만 원 준비 안 했을 것 같아서 그래. 카드 어딨어? 카드라도 내놔. 형님이 신혼집 안방까지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자 시댁에서 새벽에 와 늦게 잠들었던 남편이 잠에서 깨고 저희 안방을 뒤지고 있는 형님을 보며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어요. 니네가 나한테 돈 안 해주면 나 니네 이혼시킬 거야. 우리 엄마랑 아빠 내 말이면 법인 거 알지? 니네 결혼도 내가 반대하니 덩달아 같이 반대했던 것도 나 너네 이혼시키는 거 엄청 쉬운 사람이거든. 너네 갈라놓기 전에 8천만 원 내놔.
형님, 저희는 누가 저희 갈라놓는다고 이혼할 사이 아니고요. 이혼을 하든 말든 그건 우리 의지지. 형님이 저희 갈라놓지는 못해요. 시부모님을 어른으로서 존중하니까 시부모님 말을 듣는 거지. 형님이 우리 갈라놓을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지 않는다고요. 8천만 원이 옆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걸 왜 우리더러 달라고 하냐고요. 형님이 저희를 갈라놓겠다고 망언하는 바람에 저도 열이 뻗쳐서 형님에게 아주 다다다 쏘아댔어요. 내가 못할 줄 아니? 올케네 부모님 교육자 집안이신데 내가 가서 한번 망신이라도 줘봐. 이런 사람이 사위 누나라고 하면 나서서 이혼한다고 할 것 같은데. 애도 없겠다. 아쉬울 거 뭐가 있겠어. 내가 사돈네 직장이라도 가서 깽판 한번 놔줘. 형님의 말에 남편이 큰 소리로 박장대소 하더니 지갑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형님 앞에 냅다 던졌어요. 형님은 앞에 떨어진 종이를 보더니 흠칫 놀라며 안절부절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자세히 보니 비행기 티켓이더라고요. 이걸 네가 어떻게 가지고 있어? 너 내 물건 뒤졌니? 어제 집에 갔더니 아빠가 주던데. 이런 건 잘 숨겼어야지 누나. 그리고 누나, 남자친구랑만 붙어있지 말고 집에도 한 번씩 들어가 봐. 집에 뭐 날라왔더라. 남편의 말에 형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 형님을 보며 남편이 이야기했어요. 안 그래도 없이 사는 우리 엄마랑 아빠 그나마 있는 재산 탈탈 털고 그래도 돈이 모자라니 우리한테 되지도 않는 이유 들먹이며 혼수 명목으로 돈 달라고 했냐? 엄마랑 아빠가 누나 말이면 뭐든 편들어주니까 우리한테 거품 물고 혼수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우리한테 돈 받아서 누나한테 갖다 줄 줄 알았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그럴 리가 있어? 엄마 병원 가 있는 동안 식당도 내놓고 그나마 있던 우리 부모님 집도 내놓고 엄마 인감도장이랑 다 챙겨서 엄마 통장에서 돈도 인출했지. 뭐 엄마 살살 구슬리면 통장 비밀번호도 대놓고 말해주겠다. 식은 좀 먹기겠지. 금고 털어서 맨날 현금 들고 가고 아주 쏠쏠했겠다.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은 비행기 티켓을 발견한 시아버지의 전화에 시댁으로 갔었고 비행기 티켓을 수상하게 여긴 남편이 그날 신우의 방을 샅샅이 뒤지고 부동산을 통해 우리 집과 식당이 매물에 올라온 것도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미 계약자가 나타나서 계약서를 쓰기로 약속도 잡아놨다고 했어요. 시댁에 현금할 수 있는 건 모두 현금화해서 해외로 갈 생각이었던 거죠. 거기에 형님에게 빨대 꽂으려던 멍청한 남자도 같이 딸려가는 거였고요. 이미 시어머니 통장에는 돈을 몇 번이나 인출했었다고 해요. 금고에 돈이 없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부모님이 알고 있었음에도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신우는 대부업에 돈도 계속 빌려서 빚도 어마어마하게 늘어 있었는데 진짜 신우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때 활짝 열려있던 현관문으로 시부모님이 들이닥치셨어요. 시어머니는 퇴원을 했지만 아직 돌아다니거나 신경 쓸만한 일이 생기면 무리일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 신우집에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을 보자마자 시아버지께서 형님의 뺨을 냅다 올렸어요. 네가 사람이냐? 하는 짓이 갈수록 가관이다.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맞아? 딸인 너보다 며느리가 나한테 더 딸같이 잘해. 너는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렇게 돈 가지고 해외로 가면 끝이었어? 어떻게 이런 큰 사고를 쳐놓고 해외로 도망칠 생각을 해? 며느리 보기 부끄러우니 여기서 말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너네가 빨리 8천만 원만 해줬어도 내가 이렇게 안 됐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책임져. 그런 신우에게 시아버지는 한 번 더 뺨을 올리셨어요. 다물어라. 이런 기막힌 짓을 저지르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 네가 어떻게 이혼당했는지 우리가 모를 것 같았냐?
그저 우리한테 아픈 손가락이니 너를 이해해보려고 수없이 노력했다. 근데 아픈 지 엄마 모른 척하고 남자한테 미쳐서 칠레레 팔레레 싸돌아다니더니 이제는 부모님이 어떻게 되든 지 살 길 찾으러 도망가려는 딸,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내가 식당도 차려줬잖아. 돈 없고 힘없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혼자서 아둥바둥 잘 커왔잖아. 장녀라고 하도 지켜 세워줘서 그에 걸맞게 효녀 신용도 해줬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 형님의 말에 시어머니는 가슴을 탁탁 치시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셨어요. 신우는 그날부로 시댁에서 쫓겨났고 사귀던 남자네 집에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그 남자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어졌다 하더군요. 그렇게 딱 일주일 지났을 때부터 시어머니께 연락이 다시 오기 시작하더니 자기 딸을 걱정하시는 어머님의 하소연에 듣는 저까지 지칠 지경이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저렇게 징징거리는 신우도 어처구니가 없기도 했고 그걸 걱정하는 시어머님 역시 제 눈에는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님이 저희를 불러 시댁에 가보니 신우가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속으로 한숨이 나왔죠. 이렇게 또 반복이 되는 건가 싶었으니까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새 삶을 살고 싶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그런 형님을 더 이상 매몰차게 밀어내지 못하시겠는지 시부모님은 형님을 일으켜 그냥 말없이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형님을 시부모님의 식당에서 일을 시키고 일을 딱 한 만큼만 월급을 주십니다. 그 월급에서도 생활비 명목으로 얼마 떼시고 주시는 걸로 아는데 형님은 이제 금고에 손은 아예 못 대시고요. 그냥 식당 주방 일과 홀서빙을 번갈아 하며 하고 있어요. 이제 형님은 더 이상 집안에서 대장 노릇은 못했어요. 마음대로 휘두르던 형님은 이제 쥐죽은 듯 있었고 시부모님은 그 후 제게 사과하시더라고요. 네가 처음에 우리 집에 인사 오던 날 네 형님 말에 휩쓸면서 그러면 안 됐던 건데 너한테 상처 줘서 정말 미안했다. 그리고 정말 고마워. 우리 며느리 아니었으면 나는 어차피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을 거다. 그리고 손이 신우가 참 많이 미웠을 텐데도 이해해줘서 고맙고. 그러자 신우도 남편한테 미안하다며 펑펑 울었어요. 근데 남편은 끝까지 듣지도 않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그 모습에 시어머님은 저에게 연락하셔서 제가 중간에서 남편 마음을 돌려보라고 그래도 가족인데 어찌 안 보고 살 수 있냐 하셨습니다. 근데요 어머님, 저희도 겪은 일이 많잖아요. 이걸 가족이라는 한마디로 다 덮고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형님 얼굴 보는 거 너무 불편해요. 저는 남편과 같은 생각이에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러자 시어머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며 오죽했으면 우리 딸이 그랬냐며 다시 예전 그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형님이 제 딸은 아니잖아요. 제가 왜 형님 때문에 참고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참았으면 가족으로서 제 도리는 다 했다 생각하네요. 이제 형님 이야기는 제 앞에서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는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고 전화기가 끊임없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보고 잘했다고 이제 그만 끊고 지내자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시댁에 발길 끊고 지내고 있어요. 자랑할 일도 아니지만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신우가 한 짓이 있어 그런지 신우는 그날 이후로 저희 집에 오거나 연락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남편과 연애 기간이 길었고 신뢰도 길었기에 결혼이라는 걸 유지하는 것이지, 만약 이런 상황에 다른 사람들이 놓인다면 결혼 자체를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겪어보니 가족 중에 이상한 사람이 하나 끼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사람 지치게 하는 일인지 겪었거든요. 절대로 사람은 바뀌지 않고요.
그 주변 가족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부부만 생각하며 지내기로 남편과 이야기 끝냈고요. 그렇게 지내려고 합니다.